안녕하세요. 찰리브레입니다. 어저께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이 34,000달러를 찍은 후에 지금 조정 장세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등락을 계속 반복하면 사토시 마켓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분기를 못해요. 막 크게 상승을 못해요. 자리를 잡아야 돼. 일단 중요한 건. 근데 일단 33,000달러 위에 31,700달러인가 31,000 몇백 달러까지 떨어졌다 급작스럽게 34,000달러를 터치를 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의미심장한 거고 중요한 건 이더리움이 사토시 마켓에서 0.04를 지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방향성이 모호하게 알고리즘,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되게 모호할 때 있잖아요. 모호할 때는 현금의 일부는 항상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낫다라고 판단합니다. 10에서 20% 최소한. 그래서 갑자기 상승하면 어떡해 라고 하실 분 있겠지만 이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 현금을 가지고 계신 거를 분명히 쓸 일이 분명히 있어요.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걱정하시는 분들이 개 중에 보여요. 이 댓글 다시는 분 중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1,000만원 투자할 사람이 1억 투자해서 1억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100만원 투자할 사람이 1,000만원 투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만이 가진 확고한 분석이 그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실현돼서 이 금액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 투자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결국엔 이 투자 시장에서 돈 못 벌고 그냥 흔들리다가 원금만 시드만 까먹고 그냥 내팽개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산 코인은 급등하고 항상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가질 만한 믿음을 가지려면 분석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저는 이제 제 영상에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랑 신규로 이번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뭐 포트폴리오에 뭐 들어간다 뭐 그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델라웨어준가 거기 뭐 자회사의 포트폴리오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건 거기 나와 있었던 코인들이 다 나쁜 코인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가는 코인도 있고 못 가는 코인도 있고 승률이 안 좋은 코인들도 있는데 그게 다 개별적인 분석이 다 진행되면 이게 과연 왜 이런 식으로 포트를 짰나 왜 이게 이런 포트가 나왔나를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중에 괜찮은 코인을 잘 아마 가지고 계시면 여기 잠자는 거인이 있어요. 2021년도, 2022년도 말까지 슬리핑 자이언트가 깨어나는 거를 아마 목격을 하실 거예요. 대중은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 환호를 하고 믿음이 생겨요. 가격이 투자를 방해한다. 예전에 이제 글렌 허친스라는 분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근데 정답이에요. 자, 이더리움이 말씀드렸다시피 0.04 1인가? 아마 그 정도 아마 시세에 지금 있을 거예요. 어쨌건 가파르게 지난번 사토시 마켓에서 전고점 올랐던 거는 올라갔다. 지금 미세하게 이제 조정이 들어갔지만 아직 추세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 살아 있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어느 순간이 되면 급작스럽게 솔 구간이 이더리움 측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저께서부터 세계 경제 포럼이죠. 다보스가 이제 이게 연례 회의가 열리는데 전 세계 대통령 그리고 중요 인사들이 다 참여를 해요. 근데 이번에 이 다보스 경제 포럼의 아젠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가상자산 시장하고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연결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제가 그레이트 리셋이에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컴퓨터를 동작을 하는데 모바일폰을 막 움직이는데 갑자기 멈췄다. 버그가 생겼다. 에러가 생겼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껐다 키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느려지고 갑자기 멈춰버린다. 그러니까 리셋 버튼을 누르잖아요. 왜 갑자기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게 중심이에요. 아젠다. 리셋. 모든 거를 리셋하겠다. 뒤바꾸겠다. 라는 의미예요. 사실. 그래서 코비드19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되게 많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이 팬데믹 사태에 의해서 대중들이 집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래서 어쨌건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의제인데
이제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일관된 매스미디어에 길들여진 사람들. 예. 저는 특정 인물들을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깨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국가에 태어나서 몇 개 안 되는 매스미디어를 보고 자라면 머리가 생각하는 게 깨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라면서 그들이 기자가 되고 기사를 쓰고 유튜브를 만들고 또 블로그를 한다. 예. 그러면 사고방식이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한 부분밖에 못 봐. 저는 이거는 되게 세상 살면서 되게 배제해야 된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제가 한참 막 성장해서 막 직업 활동하고 막 이럴 때 저 일적으로 많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긴 했지만 전 그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사람은 죽는다.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다.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세상 구경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저는 근데 후회는 없어요. 그렇게 돌아다니고 막 했었던 거. 그냥 평범하게 살지 않았었던 거에 관해서. 네. 그것으로 인해서 뭐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지만 어쨌건 다보스 경제 포럼이 오늘부터 해가지고 29일까지 아마 열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마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되게 생뚱맞은 게 있죠. 이게 알파벳 순인지 아니면 어떤 순인지 모르겠지만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이번에 인사로 시진핑, 예. 예, 뭐 대통령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시진핑 중국 대통령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인도 총리, 예, 모디 총리가 두 번째 자리에 들어 있어요. 이제 제가 제 영상을 하면서 항상 늘상 말씀드리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탈중앙하다라고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블록체인이라는 게 중앙 집권화를 위한 하나의 그림자 금융 세력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뭐 그런 디파이가 어쩌느니 이러면서 뭐 그러잖아요. 탈중앙화 금융이니 뭐 비트코인도 탈중앙화다. 비트코인도 알고 보면 중앙 집권화예요. 전체 액수 중에 전체 지금 발행된 양 중에 채굴된 양 중에 승자 독식이에요. 1%가 나머지 98%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예요. 네. 블록체인은 중앙 집권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미국이 패권으로 강자의 자리에 서서 민주주의를 대변하다가 지금 그런 어떤 그 권력의 이동이 미국에서 중국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팬데믹 사태 때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 뭐 선진 G7에 있는 국가들 다 역성장하고 막 이럴 때 중국은 오히려 성장을 되게 많이 가파르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 그래서 아마 2027년이나 8년 정도 되면 GDP, GNP에서 미국을 아마 앞지르기 시작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대중들은 지금도 아니라고 말을 많이 하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경제 포럼에서 시진핑이 다자주의라는 말을 가지고 나왔어요. 공평하게 하자. 근데 바이든 행정부도 들어서면서 다자주의란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중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어디서 어디로 나아가는지가 사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금을 앞으로 상당히 많이 올려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모든 중앙은행, 그러니까 모든 국가는 다, 그러니까 미국도 되고 뭐 중국도 될 수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 스웨덴도 마찬가지. 지금보다 세금 비율은 더 올라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배급 사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마크롱하고 여기 메르켈 총리도 여기 나와 있고, 근데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순위로 봤을 때 8번째 자리 정도. 근데 한국을 떠나자, 뭐 한국을 떠나서 뭐 이민을 가야 된다, 뭐 미국으로, 뭐 캐나다로, 뭐 호주로 이민 가야 된다, 뭐 아니면 북유럽으로 이민을 가야 된다 라고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사람들은 이민가에 있는 사람들이 2, 3년 안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다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역이민하기도 되게 쉽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그 타국 땅에서 한국으로 건너오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집값이 생각보다 한국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살 터전 마련하기도 되게 어렵고. 예, 어쨌든 중국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그 바로 옆나라인 한국이 부가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저는 향후에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제외하고, 일본은 앞으로 좀 고전을 면치 못할 거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하고, 뭐 물론 그런 모든 자료는 블랙락에서 얼마 전에 2021년 전망 보고서를 냈잖아요. 거기 사실 그런 기사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핵심 그런 내용들은 다 녹아져 나와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2018년도 그 이전서부터 그런 생각들을 해왔는데 2018년 뭐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녹아 들어 있었던 거고 사실은. 예. 근데 어쨌든 저는 공산주의자나 아니면 중국 찬양 논자는 아니에요. 그냥 흐름이 이 스펙트럼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나 그냥 그것만 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부터 뭐 유엔 사무총장, 세계보건기구 뭐 사무총장 뭐 이런저런 뭐 중요한 어떤 뭐 대통령이라든가 중요 기구의 뭐 총재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생뚱맞은 게 뭐냐면 25일 날 옵션 원짜리에 보면 여기 보면 디지털 통화 재설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여기 보면 재설정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리셋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누가 나왔냐면 글렌 H 허친스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분이 누군가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이사예요. 뉴욕 연방 준비은행의 이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의 인사권을 가진 실력 행사자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내피셜이다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조사를 해보시다 보면 아마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인물인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베리 실버트는 얼굴 마담. 그를 이용해서 DCG는 뭐랄까. 그리고 이 세계 경제 포럼에 나가서 연설을 할 정도 인물이면 진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DCG에 있다. 그럼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 퍼즐을 맞추다 보면 되게 재미난 게 되게 많다니까요. 네. 사실 이거는 사실 XRP도 하고도 사실을 관련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자, 보면 달러 인덱스는 소폭의 약간 이제 반등은 있었어요. 주식시장도 약간의 반등이 있었고 어저께는 제가 보니까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도 하락하고 달러 인덱스도 동시에 같이 하락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건 달러 인덱스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함과 동시에 9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턱걸이를 지금 하고 있지만 어쨌건 그렇게 갈 확률이 높고 자 이거는 이 차트는 에이다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그리신 분 말대로라면 여기서 앞으로 조금만 견뎌보시면 쏠 확률이 높고 에이다를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어설픈 매매를 하지 마시고 그냥 홀딩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에이다에서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3월 달에 거대 로드맵 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발에 관해서. 그래서 어쨌건 홀딩하는 관점으로 에이다도 그냥 지속적으로 보시면 되고 물론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S클래스 자리에 있다는 거는 그냥 더 이상 두말할 필요가 없고 라이트코인이 사토시 마켓에서 자 달러 마켓에서 좀 조정 장세가 좀 깊었죠.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이. 근데 라이트코인이 이끄는 다시 한 번의 알트코인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비트코인이 쓸데없는 짓만 안 한다면. 지금 33,200달러인가 300달러까지 제가 조정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급락을 하지만 않는다면 다시 한번 순환매 장세가 알트코인 측에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라이젠이라고 저도 이제 제 영상에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있는 익명성 코인 중에 하나죠. GCash가 익명성 코인의 대표 주자이고 사실 이거는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만 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후오비 글로벌에 이번에 USDT 마켓에 상장이 됐어요. 상장이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보다 아마 조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영상을 녹음하는 와중에 조금 더 올라가서 한 4만 원을 조금 넘어서
그래서 얼마 전까지 아마 만 얼마 정도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지를 하면서 계속 계단식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호라이젠에서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후오비가 사실 전 세계 거래소 순위 중에 5번째거든요. 예. 근데 코인베이스에서 커스터디를 진행하는 거에는 호라이젠 코인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근데 코인베이스에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아시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모회사이다. 그죠? 근데 거기 포트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어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DCG에서 투자를 했다. 이러면 뭐예요? 예. 뻔한 거예요. 그거는 그 결과는 반드시 나와요. 근데 어쨌든 저는 매매는 이 시점에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상장되면서. 근데 그 시점이 아마 진짜 알트코인 상승장에 오면, 어느 순간 오피셜하게 발표가 날 거고,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수익은 자산을 추적하는 가장 큰 펀드에 대한 수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의심스럽다고 JP 모건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보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 보고 저격을 하는 거거든요. JP 모건이. 이 뉴스가 블룸버그에 나왔어요. 이 뉴스를 필터링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실적으로 믿어야 될까요? JP 모건이 껴있어. 이거는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급락할까봐 털린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근데 비트코인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매매를 안 해요. 손을 안 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나아요, 사실은. 급락했을 때 추가 여유분의 어떤 그 자금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건 저는 그런데, 이번에 아마 34,000달러까지 올라갈까라는 생각하셨던 분들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통수를 쳤죠. 그리고 리플이 2020년도에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많이 로비 활동을 했었다. 로비 프로그램을 돌렸다. 이런 얘기가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오는데, 뭐 XRP에 관한 뉴스가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안 나오잖아요. 플레이어 네트워크나 이런저런 뉴스에 관한 것만 좀 간간히 나오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XRP를 바라보냐면, 제가 2016년도 2월 달에 코인 시장에 좀 돈을 좀 들고 와서 좀 돈을 투자를 좀 많이 할 때, 그때 기분으로 제가 XRP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는 하지만, 어쨌건 저는, 제 소신에 있어서 그냥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를 쫓아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 시선에선 이제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 지금 느낌이 딱 그 느낌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 코인센터라고 있는데, 이게 비영리 단체거든요. 정부하고 사실 뭐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근데 이 코인센터를 통해서 정부 고위 관료, 뭐 정부 기관에 뭐 일하는 사람들한테 블록체인에 관해서, 이 크립토 커런시에 관해서, 버처 에셋에 관해서 뭐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근데 이번에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 여기다 이제 기부를 했어요. 코인센터에다가.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크라켄도 마찬가지로 코인센터에 기부를 했다라고 이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러니까 커런시 그룹에 연방준비은행의 이사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글렌 허친스라는 인물에 관해서 늘상 말씀을 드렸고, 콘세시스라고, 사실 이건 이더리움 재단이거든요. 이더리움 재단이 중국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네트워크와 협력합니다. 이거 BSN 메타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과연 뭘까요? 우리는 중국은 중국, 미국은 미국, 서로 뭐 적이다,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잖아요. 매스 미디어를 보고.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콘센시스가 왜 이 BSN하고 무슨 협력을 할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뭐 미국이 코인을 사들이네, 중국이 뭐 어떤 비트코인 뭐 해시레이트 중에 전체 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네, 우지안이 뭐 비트메인을 이용해서 채굴기를 뭐 전 세계에 팔아대네.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우지안은 비트메인을 이용해서 채굴기를 전 세계에 팔아대지만 그들은 결국엔
미국의 대표적인 DCG 그룹 있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 예. 그래서 만들어낸 파운더리하고도 파트너십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그들이 동지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웅동체. 예. 결국에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코인 시장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뭉뚱그려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거나 지금 현재 어떻게 가는구나. 저는 솔직히 매매를 잘 안 해요. 아마 아시겠지만 제 패턴 자체가. 근데 괜찮은 코인을 저가에 만약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 저가인 코인 매집할 시점이다. 라고 체크해서 매집하고 어떤 그런 거는 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으면 어느 정도 금액까지 올라가겠다. 제가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도 바라봤었고, 이더도 마찬가지. 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지금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인이 조금 오르면 막 열광하고 내일 좀 내리면 막 그러고 그러다 보면 그렇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쨌건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주저리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들을 거일 수도 있는데 다보스 경제 포럼, 세계 경제 포럼에 인사들이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매스미디어에선 무슨 얘기들이 또 나올지 그런 거 예상하시면서 코인 시장 그냥 관망하시는 장세로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그냥 홀딩하는 관점으로 당분간은 그냥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크,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